최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최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어린 시절에 길을 다니다가 남의 집 담장 너머에 있는 앵두를 따먹기도 하고 때로는 서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지나다니면서 왜 그렇게 배가 고팠는지 땅에 있는 무도 뽑아먹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 더 건강하고 자연 속에서 친화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서 건강을 유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먹는 것 조심해야겠지만 너무 또 조심해서 너무 가려 먹다 보면은 좋은 것들도 놓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도 어렸을 때 뭐 서리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 뭐 진짜 그 지역 분들한테 지금 심심하다. 많이 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네. PD님은 저런 건 하셨었나요? 저기 콩이요. 콩은 서리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콩을 키웠던 것 같아요. 콩을 키워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던 그때,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건 아니고요. 살았던 지역이 다르잖아요. 네. 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콩채로 그죠? 네. 그 껍데기 안 까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태워서 구워 먹으면은 그렇죠. 맛있죠. 나중에 네. 껍질 딱 벗겨서. 네. 콩서리를 좀 하셨군요. 네. 그 가지채로 해가지고 여러 개 한꺼번에. 네. 아, 지금 보면은 그 질병들이 무슨 마음의 질병들도 있지만은 네. 그 사실은 그 음식에 의한 질병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음식 그렇죠. 네, 네. 상당히 많거든요. 뭐 하다못해 뭐 몸이 건강해지려고 먹는 영양제도 네. 그리고 뭐 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동맥경화라든가 고혈압 그 중풍을 예방하려는 그 뭐 고지혈증 약 같은 것도 네. 하물며 예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지금은 뭐 먹는 걸로 인한 2차적인 질병이 사실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좀 오염이 많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고 뭐 해독 치료 기법도 뭐 많이 나와 있죠. 뭐 킬레이션이라니 뭐 아무튼 뭐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좀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병 주고 약 주고. 네. 먹거리가 참 중요한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식약청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검사도 하고 뭐 소비자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제품이 그렇죠. 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평가도 하고 검사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또 검사에 걸리지 않는 그렇죠. 품목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1차 식품 말하자면 이제 우리 땅에서 바로 채취하는 이런 것들은 뭐 지금까지 보면은 뭐 농약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네. 거에 대한 검사만 하면 됐던 것 같고 또 그 식품들의 네. 원래 그 성품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사람에 맞게 네. 이렇게 섭취하면 되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가공 식품도 많고 네. 약품은 어차피 뭐 다 가공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예측되지 못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결명자 차 얘기하셔서 네. 저희 집에도 이제 적용을 해서 끊었는데요. 먹는 거에 따라서 이제 장에서 소화를 잘 못한 거나 아니면 간에서 받아주지 못하거나 다른 약 효과를 줌으로 인해서 뭐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환자분이 물로 바꾸자마자 괜찮아졌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 결명자를 드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보면은. 네. 그러니까 결명자 같은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잠깐 드시다가 네. 중단해야 될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장기 복용하기에는 안 좋다는 그렇죠. 거고요. 그걸 오래 드시다 보면은 이제 열을 자꾸 떨어뜨리니까.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횡격막 아래쪽으로 좀 차게 만든다. 네. 해서 어머님이 질문하신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네. 그 수승화강 그러니까 불이 위로 뜨고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수승화강의 어떤 그 장애가 생겨서 이렇게 물과 불이 서로 같이 고리로서 순환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따로 노는 네. 이런 현상을 약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아이도 해서 저 지난 시간에는 그 일단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설사에 대해서 네. 설사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해 드렸는데 그 이런 수승화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외부적으로 섭취하는 그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로 유발될 수 있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느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결명자를 말씀드렸고 어른분들 같은 경우도 전에 한번 그 임산부였었는데 그 장이 그렇게 설사도 좀 하시고 그 소화 기능도 많이 떨어진 분을 진찰하다 보니까 뭐를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그 당시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뭐 시슬 계통인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 제가 이제 찾아봤죠.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역시 이분한테는 안 맞는 식품이었구나. 네. 그래서 이거를 안 드시면 된다. 그렇게 좀 이렇게 쉬운 거, 그러니까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그 식품이나 이런 거는 그런 정보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이 아이에 관련돼서 보면은 이건 어떤 수승화강의 문제가 아닌가 해서 이제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저 곁으로 빠지는 바람에 중요한 말씀을 많이 못 드리긴 했는데 네. 이 7, 8개월부터 설사를 하는 아이 지금은 이제 돌이 지났는데 모유 수유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마음에 미안함이 있으신 그렇죠. 분이신데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미안한 마음 이것도 사실은 수승화강에 어느 정도 연관을 지으려면 또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좀 뒤로 하려고 이제 설사 얘기부터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그 이 아이가 이제 이제 감기에 걸리고 열도 이제 자주 나고 이제 이걸 반복해 왔다고 했는데 네. 그 아이들이 감기 걸리는 그 중요한 통로가 있다고 작년부터 이렇게 방송 중에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PD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의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감기 잘 걸리는 길이 주로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죠? 감기 기운이 아이들은 머리 쪽으로. 그렇죠. 네. 머리. 특히 머리 쪽 모공. 모공이요. 네네. 네, 그렇죠. 그 돌진한 아이들은 목욕을 어떻게 시키지? 돌진하면 이제 고개를 가누게 되면은 이제 좀 앉혀서 닦이나요? 네네. 이제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돌진한 아이들이라도 목욕을 시킬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네. 이때가 이제 감기 걸리기가 제일 쉬운데 머리를 먼저 감기고 머리를 말리고 말린 다음에. 네. 그렇죠. 목욕탕 아니니까 그래서 뭘로 말리겠습니까? 수건. 네. 수건으로 충분히 말려주고 그 다음에 그 머리를 수건으로 좀 싸고. 네. 이 행위는 왜 그러냐면은 머리 쪽으로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키면 머리를 감기면 머리 쪽에 모공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때 그 방치된 상태에서 다른데 몸을 닦아준다 하면은 그 실내에 목욕탕 아니건 아니면 나중에 이제 거실 쪽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실내에도 이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류가 지나가면서 이 모공 쪽으로 그 바람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찬 기운이 되는 거죠. 찬 기운이 들어가서 그걸 이제 말 그대로 그게 감기인 거죠. 감기. 네. 찬 기운을 느꼈다. 감기. 그죠? 그렇군요. 해서 목욕할 때 그걸 제일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를 감싸고 나서 그다음에 몸을 닦이고 그러면은 절대로 감기 안 걸립니다. 애기들은. 대부분은 그거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 만약에 아이가 이제 누워 있거나 뭐 잠잘 때 더운 날인데 애가 막 땀을 흘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이가 막 보채고 그러니까 애가 더운가 보다 해서 뭐 선풍기를 틀거나 아니면 뭐 에어컨을 틀거나 그죠? 그러면 그때 감기가 걸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돌이 지났으니까 걸어 다닐 거 아니야. 걸어 다녀. 근데 뭐 어린이집 다니나요? 돌 지나면?
유아원? 가정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네. 어떻게 되나? 한 2살, 3살 되면은 음. 일단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겠죠. 네. 자, 이제 거길 다녀오면 애기들은 참 모자 쓰고 다니는구나. 자, 이제 모자를 안 썼을 경우 네. 이제 갑자기 뭐 보슬비가 내려 네. 아니면 겨울이면 뭐 눈이 내리는데 저쪽 이제 차에 타야 돼. 그러면 아이한테 일로 빨리 와. 네. 그럼 그 잠깐이라도 아이가 비를 맞거나 네. 눈을 맞으면 이렇게 이 아이처럼 이 질문하신 그 어머님의 아이처럼 이렇게 좀 감기가 잘 걸리는 아이들은 특히 걸릴 수 있겠죠. 감기. 네. 잠깐이라도 비를 맞거나 그렇죠. 찬바람을 쐬게 되면 그렇죠. 네. 걸릴 수 있겠죠. 그게 있고 그러면 이런 모공 관계 말고 그다음에 안으로 차고 그다음에 밖으로 찬 기운이 들어올 때 네. 이제 감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차다는 건 뭐냐? 아이들이 이제 뭐 찬 걸 많이 먹잖아. 그렇죠. 네.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찬 거. 바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음료수 시원하게 먹기도 하고 네. 찬 거 많이 마시죠. 먹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갖고 이렇게 몸이 좀 온도가 좀 떨어져 있어. 네. 우리 그 사람의 온도가 뭐 한 36에서 37.4도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것보다 좀 차졌는데 얘가 갑자기 추운 곳에 노출이 됐어. 그러니까 뭐 에어컨을 확 틀거나, 네. 그죠? 그 여름철에 이제 특히 이런 일이 많이 생기겠죠. 찬 거 네.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네. 이런 거 틀었을 때 감기에 걸리겠죠. 이거는 이제 안팎이 차졌을 때 네. 오는 거겠죠, 그죠? 아. 그러니까 내가 안으로는 따뜻해. 근데 밖에서 저 에어컨을 틀거나 뭐 선풍기를 틀거나 아니면은 뭐 찬비를 맞거나 네. 아니면 뭐 눈을 맞거나 해도 감기에 걸리진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모공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팎으로 찼을 때 네. 이렇게 이제 이랬을 때 이제 감기가 든다. 아이들은 주로 이 범주에 많이 들어갈 겁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인체가 안팎으로 나눴을 때 네. 몸속하고 몸 바깥하고 네. 밖으로는 뜨겁잖아. 그죠? 피부를 그렇죠. 만져봐도. 근데 속은 뱃속은 점점 차가워지죠. 네. 네. 왜냐? 자꾸 기운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니까. 네. 빠져나가서. 자꾸 네. 이제 밧데리가 이제 소모되는 시기죠. 말하자면. 그죠? 네. 그래서 여름에 뭐를 먹는다? 삼계탕. 아, 그렇죠. 네. 이게 기운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삼계탕이라는 거는 이제 따뜻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에다가 뭐 인삼도 넣고 뭐 황기도 넣고 대추도 넣고 뭐 충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들이야. 그러니까 음. 내가 여름철에 대해서 막 기운이 뭐 허해진다 그러잖아요. 차지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 집어넣어주니까 안에 따뜻해지는 거지. 네. 그게 바로 사실은 이열치열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따뜻한 걸 집어넣어줘서 안에 차지는 걸 이제 방지하는 거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여름철에 만약에 감기에 걸렸다, 온유월에는 뭐 뭐도 안 걸리는 뭐 감기 걸렸습니까? 네. 이렇게 따뜻한데 왜 감기에 걸리느냐? 그거는 안에가 차가워졌는데 네. 더 차갑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를 그렇게 시시로 이렇게 쐬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름 다가오는데. 내 몸이 튼튼했을 때, 네. 그러니까 안이 따뜻하고 그죠? 기운이 넘칠 때, 네. 이때는 에어컨 선풍기 때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더위 네. 먹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어렸을 때 더위 드셔보셨어요? 어렸을 때 더위 한두 번 정도 했죠. 먹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 먹던가요? 한여름에 먹잖아. 그죠? 그렇죠. 진짜. 네네. 근데 내가 주로 뭐를 마셨을 때? 찬물을 많이 마셨을 때. 찬물을 많이 마시면. 그렇죠. 네.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에는 주로 안에가 차지는데 네. 내가 막 이렇게 입에서는 갈증이 나잖아. 그죠? 그렇죠. 이 피부는 막 뜨겁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 피부를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지 않았습니까?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게 그렇죠. 있으셨나? 스님은? 저희는 선풍기를 했었죠. 선풍기. 네. 그렇죠. 그런 거 했을 땐 괜찮아. 네.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은 막 덥잖아 그래도 그죠? 네. 그러니까 뭐를 많이 먹으면 막 시원한 걸 먹잖아. 차가운 거를 많이 먹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겉에하고 속에하고 온도 차이가 더 많이. 더 많아지죠. 네. 그걸 우리가 더위를 먹었다고 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열감기에 자주 걸리는데 그 뱃속에서는 설사를 자꾸 해. 네. 이것도 더위를 먹었다는 그런 그 관점과 네. 유사한 거죠 사실은. 음. 위로는 열이 뜨고 네. 그죠? 뱃속으로는 차지는 현상을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 수승 화강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또 하나 그 어머님이 이제 모유수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잖아. 네. 근데 모유수를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모유수유는 아무래도 면역력을 높이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친밀감이라든지 그렇죠. 그겁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는 거죠. 네. 네. 그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네. 뭐냐면 아이랑 제일 가까운 곳에서 그죠? 네. 아이가 저기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하고 연결돼 있듯이 네. 지금은 엄마의 가슴과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엄마의 그 심장의 고동 소리도 듣고 네. 그죠? 많이 들어봤던 그죠? 심장 네. 소리잖아. 뱃속에서도 계속 들었던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대화를 하시잖아. 그죠? 아이랑. 그 교통사고 났을 때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입원하시는 그 어머님들한테 항상 특히 아이가 어렸을 경우 더 나이가 어렸을 경우에는 항상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이들은 표시가 잘 안 난다. 네. 물론 이제 안 놀란 아이들이 사실 대부분이긴 해요. 그 어른들보다는 덜 놀래. 네. 그 사건을 인식하는 그 뭐라 그러죠? 강도가 약해. 예. 그죠? 어른들보다. 어른들은 막 방어적인 그 자세를 취하잖아요. 정신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근데 그렇죠. 아이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니까. 근데 그래도 놀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면 2차적으로 엄마가 놀란 것 때문에 아이가 덩달아 놀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항상 아이를 이렇게 꼭 안아주고 대화는 안 통하지만 말을 계속 하셔라. 네. 아이를 안심시키는 말을 계속 하시고 계속 대화를 해라. 마찬가지로 이 어머니가 아이를 이제 모유수유 하실 때 네. 몸으로도 사실 대화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몸으로 대화를 하는 거고 또 이제 뭐 숨소리라든가 심장 소리 그다음에 또 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대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수승 화강을 하는 거에 아주 기본적인 게 될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그 일단은 그 우리 몸의 그 시상 하부 쪽에서는 체온, 네. 체온을 조절하는 그 센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거를 이제 뭐를 통해서 조절을 하느냐? 그 갑상선과 그다음에 숨내라고 있습니다. 숨내. 네. 숨내라고 그 척수 위쪽에 있는 그 뇌인데 이 숨내에서는 그 호흡과 순환을 조절을 하거든요. 네. 말하자면 체온과 연관된 거 아니면 우리 몸의 그 생리 그 리듬이겠죠. 이거에 따라서 호흡하면은 뭐 간단하잖아요. 그죠? 들숨 날숨. 네. 그다음에 순환이면은 우리가 뭐 그 고혈압 할 때 말씀드리는 그 네. 수축기혈압, 확장기혈압처럼 어떤 이완과 확장을 반복하는 이런 순환, 네. 그다음에 호흡도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는 이런 그 호흡의 그 어떤 리듬의 조절. 그러니까 우리가 놀랬을 때는 들이마시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네. 내쉬는 숨을 짧게 되잖아, 그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런 걸 조절하는 게 이제 숨내 쪽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갑상선은 체온 조절이나 이 생체 리듬을 앞으로 갈 것이냐 뒤로 갈 것이냐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뭐 기어 같은 거죠. 기어 같은 거 네. 드라이브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뒤로 네. 가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갑상선 같은 경우는 그 앞으로 가는 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갑상선 항진증,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는 게 갑상선 저하증. 체온과 그 열과 관련된 열을 분배해주는 그런 엔진은 뭐 결국은 심장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심장과 갑상선과 숨내, 그다음에 시상하부가 서로 이렇게 고리를 물고 이 체온 조절을
하는데 이 체온 조절의 그 이면에는 수승화강이라는 게 있다. 수승화강이라는 게 있고 면역력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면역력을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미열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열이면 고열 이렇게 네. 열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 그 생활에 따라서 네. 뭐 이 그 돌진한 이 아이 말고 조금 큰 아이들도 해당되겠지만 가령 아이들이 잘 쉬지 못한다. 네. 제일 중요하겠죠. 잘 쉬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 아이들은 뭐 불면증은 없죠, 그죠? 아이들은 그렇죠. 보통 낮밤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밤에 잘 자는 편이죠. 잘 자죠. 네. 아이들은 뭐 어른들처럼 뭐 생각할 게 뭐 많지는 않잖아.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잠자는 방의 그 환경에 따라서 그냥 잠을 못 잘 뿐인 거죠, 그죠? 네. 그 조금 큰 애들은 좀 다르겠지만 좀 네. 큰 애들은 뭐 또 이제 좀 할 일이 조금씩 생기잖아, 큰 애들은. 걱정도 생기고. 네. 네. 그래서 평소에 그런 걸 좀 잘 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조금 큰 애들 같으면은 뭐 과로? 네. 과로면 뭐가 있을까요? 공부도 있을 거고 지나치게 뛰어노는 것도 그렇죠. 있을 테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이를 좀 잘 재우는 거 네. 그것만 잘 해도 아이의 그 면역력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감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수승화강 그러니까 그 물과 불의 그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 알러지라는 측면으로 또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알러지면은 꽃가루, 그다음에 뭐 털이나 그죠? 아니면 식물이나 그 동물에 따라서 어떤 이 아이에 안 맞는 네. 그런 알러지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 알러지라는 거는 대개 이제 점막, 피부 점막이나 아니면 소화기관 점막 네. 이런 쪽에 어떤 그 서로 이제 저항감을 느끼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약물이나 음식이나 이런 거를 잘 가려줘야 되고요. 그죠? 네. 어머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감기가 이제 자주 걸려. 감기가 자주 걸리는 거기서 이제 그 약물을 자주 쓰게 될 텐데 네. 그때 반복해서 쓰는 약물 중에 이 아이가 감기 저항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다음에 네. 약간 그 알러지 쪽으로 그 갈 수 있는 그런 약이 또 투여될 수도 있거든요. 맞지 않는 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장에 대해서 그 예민한 측면을 가라앉혀 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뭐 사춘기가 들어가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좀 성장하면은 그 학교라든가 뭐 교우 관계 아니면 사회 관계에 들어가면서 그 스트레스가 이제 거기에 덧붙여지는 거죠. 덧붙여지기 때문에 네. 뭐 설사를 하고 변비를 하고 뭐 맨날 저 소화 안 된다 그러고 배가 네. 아프다 그러고 이게 이제 반복될 수 있거든요. 네. 전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뭐 이것 때문에 뭐 나중에는 결국 대학교 들어가서는 그게 치료가 안 되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뭐 수술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심각하네요. 그 네. 아이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계속 이걸 반복했거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경우도 일종의 알러지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알러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승화강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수승화강의 그 축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유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그 뭐 음료수에 넣는 식수라 그러죠. 식수에 넣는 다른 뭐 이제 부감을 이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점점 자라면서도 아이한테 안 맞는 거 아마 안 맞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결명자처럼 네. 이렇게 좀 찬 기운의 그런 거를 잘 가려서 근데 대부분 지금 음료수에 넣는 그러니까 식수에 넣는 그 부가물들은 되게 찬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뭐 옥수수 수염, 네. 차,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말씀드린 뭐 결명자차, 그다음에 네. 둥글레차도 마찬가지고요. 아, 열을 낮춰주는 건가요? 거의 차게 만들죠.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 메밀차 이런 건 어떤가요? 차죠. 메밀차도 아, 차고 그렇군요. 거의 차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생수 드시라 그러면 생수 그냥 끓여서 드시라 그러거든요. 처음 말씀드렸던 보리차는 보리차도 차죠. 아, 그런가요? 보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 식물이면 식물 네. 이것들의 그 색깔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언제 성장하는지 네. 이제 전에 말씀드렸잖아. 그죠? 우리 고온성 채소 중에 뭐 고구마, 뭐 가지 네. 뭐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 색깔도 좀 붉은 쪽에 해당되고 네. 그다음 원산지도 그 열대지방 네. 그쪽이 많았잖아요. 그죠? 음. 그 산지라든가 그다음에 얘네들이 어느 시기에 성장하는지 네. 이런 것도 잘 보시면은 대략은 이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일단은 자녀에게 마시는 물이라든지 섭취하는 음식들 주의하고 또 온도 체온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죠. 중요하다 하셨고 또 뭐 모유 수유를 못 하셨지만 어쨌든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렇죠. 아이에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봐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끝으로 좀 정리하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정리하는 네. 말은 딱 한 가지. 이분한테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 네. 진짜로 짧게. 네. 아이의 배는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네. 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특별히 또 성인 돼서까지 계속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가지 않도록 어렸을 때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따뜻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는 이제 네. 그 핫팩을 대주는 방법도 있고요. 네. 허리 쪽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 허리 쪽이요. 네네. 네. 뭐 따뜻한 찜질, 그렇죠. 온찜질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감기에 걸렸을 때는 대개는 이제 목을 우리가 뭐 스카프를 두른다거나 목을 네.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하게 할 곳은 어디냐면 사실은 가슴입니다. 가슴. 아, 폐 쪽, 그렇군요. 폐가 있는 쪽. 네. 그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네. 가슴 쪽이요. 네. 네. 잘 참고하셔서 우리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 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